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흥망이 유수하니. 자, 과연 흥망이라는 게 무엇이냐? 흥하고 망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국가 단위로 따지면 나라가 생겼다가 망하는 것, 나라가 잘 굴러가다가 망하는 걸 말하는 건데, 그럼 여기서 유수라는 게 무엇이냐?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수라는 글자를 보면은 아마 책에서 많이 봤죠? 수학할 때 숫자잖아요. 근데 이 숫자가 이 숫자랑만 관련, 숫자? 이게 뭔가 개그 같은데 어쨌든 요 숫자가 1, 2, 3, 4랑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운수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. 그래서 흥망유수라는 것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바로 다 운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해석을 하면. 그 다음에 만월대도 추초라고 했는데 이 만월대라는 거 여기 써 있죠. 고려의 궁궐터에 있던 곳이에요. 근데 만월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? 달빛이 가득한 곳이란 뜻이거든요. 그런데 달빛이 가득한 곳이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기 좋겠어요? 흥청망청 술 먹고 놀기 좋겠죠. 풍류를 즐기기 좋은 곳이잖아. 즉 원래는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. 굉장히 흥청흥청 막 이렇게 놀아야 돼요. 그런데 추초밖에 없대요. 가을 풀밖에 없대요. 여기서 지금 가을이라는 것도 되게 쓸쓸한 느낌을 주죠. 그런데 원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그런 장소에 풀밖에 없다는 게 바로 뭐를 직감하게 하느냐? 아, 고려가 망했구나. 이거를 우리가 직감하게 하죠. 그래서 초장에서 굉장히 쓸쓸한 정서가 막 묻어나와요. 그리고 중장을 보시면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, 이 500년이라는 게 시주에 등장할 때는 보통은 고려시대를 의미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보면 500년의 왕업이라고 하면 고려왕조 5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목적에 붙여시니에서 목적은 목동의 필소리거든요. 즉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. 고려왕조 500년에 참 훌륭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들이 겨우 목동의 피리소리에나 함께 들려올 뿐이구나 라고 굉장히 안타깝고 허무하고 이런 쓸쓸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한다고 했는데 이 석양이라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는 곧 임금이고 국가잖아요. 즉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. 이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인 쓸쓸함을 함께 보여주는 하강적 이미지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이렇게 석양에 지나는 객, 이 객은 나그네잖아요. 나그네가 눈물겨워한다라고 했죠. 자, 그런데 사실 이 시에서 실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사람은 화자예요. 그런데 이 화자가 자기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객이라고 해서 나그네로 마치 제3자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설명했죠.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감정을 조금 숨겨서 절제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이 시도 우리가 고려 말기에 유신들이 쓴 흔히 보여주는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인생무상이나 맥수지탄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. 자, 짤막한 시였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